일단 먼저 투자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저번 주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었고 너무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지금 인트레스트 레이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1시간짜리 올렸는데 이제 네. 뭐 많은 분이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그거 올렸고, 제가 어저께도 국제적인 정세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 좀 파악을 네. 하고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과 그 리세션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이 부동산이 갈 것 같다는 게 좀 이제 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는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투자를 하면서도 저도 사실 불안해요. 그럼요. 이거 괜찮을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왜냐면 제가 찍은 거 제가 까먹거든요. 네. 제가 뭐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1년 전 거 제 거 들으면서 제가 또 위안을 받기도 해요. 맞아, 이렇게 생각했었지.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유로 제가 영상을 계속 찍는데, 어저께도 제가 이제 자료 검사를 하다가 이거는 호주는 앞으로 우리 애들 어른이 될 때까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거를 거의 안 봐요. 물론 제 예상대로 안 가는 게 많죠. 사람이 네. 살다 보면. 하지만은 그렇게 되더라도 안 좋은 거를 역이용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지. 네.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이런 그럼요.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제 네. 사업을 하시니까 아마 저랑 비슷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호주 자체적으로 생산하라고 하는 GDP의 네. 13%가 리얼리스틱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마이닝, 호주는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마이닝하고 매니팩처링 다 합친 것보다 커요. 호주 지금 노동당이 이제 됐는데, 노동당의 이제 가장 큰 그 취지가 그 인플레이션을 좀 낮추고 어포러빌리티한 그 어떤 정책을 만들고, 하우싱에 대한,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를 올리고, 이게 뭐 사실 뭐 어느 정당이 되든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호주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싱글 인더스트리도 프로퍼티예요. 4명 중에 1명은 프로퍼티 릴레이트된 일을 해요. 호주에서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슈퍼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또 큰 비중을 차지를 하잖아요. 슈퍼 애니메이션 중에서 14.1 밀리언 피플이 릴리스트에다가 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호주에서 가장 큰 인더스트리고 가장 많은 고용인을 갖고 있고, 4명 중에 1명이면 정말 장난 아닌 거. 이 다이렉트 인다이렉트로.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실적은 뭐 리얼리스틱 관련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슈퍼 애니메이션에 지금 뭐 사실 뭐 지금 25 밀리언 피플인데, 그 중에서 슈퍼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요? 뭐 많이는 갖고 있지만 시그니피컨한 어마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 베이비 부모잖아요, 사실. 인구 밀도도 제일 높고. 그 중에서 14.1 밀리언 피플이 릴리스틱 관련된 슈퍼를 갖고 있고. 근데 그런 어떤 정말 팩트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맞네, 내가 걱정하는 게 당장은 내 눈에는 리세션으로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리세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영상 올려드리면 보시겠지만은 지난 한 5개 정도 큰 리세션과 그거 회복을 과거적인 건 물론 미국 다타베이스예요. 뭐 호주 거는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호주는 실제로 30년 동안 리세션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08년 리만 브로스 사태도 여기 리세션이 없었어요. 코비드 때도 리세션이라는 거는 4 consecutive quarter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이제 디프레션으로 가는 거고, 안 왔어요. 2쿼터 떨어졌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럭키 컨트리라고, 이제 전 세계에서 호주는 럭키 컨트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게 영원할 수는 없어요. 영원할 수 없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됐는지는 생각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모든 걸 비껴왔는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월드워2 끝나고는 대공황이었으니까 그때 어쩔 수 없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호주는 끊임없이 그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게 계속 부족한, 인구가 내수 시장이 너무 약해요. 호주는 25밀리언, half of Korea잖아요. 한국도 내수 시장이 못 받쳐주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뭐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한 게 1억은 가야 돼, 내수 시장이 스스로 돈다, 자생이 된다. 그래서 일본 따라잡기 하고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뭐 한국은 땅이 너무 작아서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한 번도 뒤바뀌어 본 적이 없어요. 호주는 늘 부족해요, 하우스가. every week 1,000 하우스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렌탈 크라이시스가 나는 게 정말 단순해요. 집보다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3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안 바뀌어요. 이건 최소한 2060년까지는.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12위, 아주 G12 안에 들어가잖아요. GDP로는 뭐 7인가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인구적으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구가 안 받쳐주면 호주는 제 생각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혈안이 돼서 인구를 늘려요. 혈안이 돼서 하우스가 계속 짓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게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여기는 한국 1960년대랑 똑같다 부동산 시장은. 한국의 60년대가 한국의 인구가 2,500만이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호주랑. 1960년대에 한국 부동산과 지금이랑 비교해보고 1960년대에 호주 부동산이랑 지금 현재 2022랑 비교하면 거의 50배예요. 예. times 50예요. 밸류가. 근데 그 이유는 정말 그냥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고요. devaluation of the dollar value거든요. fiat currency가 계속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그 우리가 사용하는 뭐 USA, 그 USD나 AUD나 거의 이제 수명이 다 원래 그러니까 히스토리 보면 100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00년 거의 다 왔고 지금 돌아가는 시세를 보니까 과연 연준이 앞으로 지금 리세션이 다시 오게 되면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리세션이 가게 오면은 연준은 생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임플로이먼트. 이 두 개밖에 핸들링을 안 해요, 연준은. 지금은 딴 거 안 봐요. 인플레이션 밖에 안 봐요, 지금. 이게 고용시장이 작살이 나더라도 얘는 이걸 낮춰야 돼요. 그래서 막 올릴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꺾이는 순간이 어느 순간 있을 거예요. 그게 7%대 꺾이든 5%대 꺾이든 꺾여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바로 리세션으로 가거든요. 그 경제는. 리세션으로 떨어지는 순간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가 확 올라와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생각해요. 다시 이걸 내리든가 아니면은 다시 돈을 풀든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RBA도 똑같거든요. 얘도 지금 뭐 뉴스에 나와서 뭐 올린다, 이제 뭐 꺾일 때까지 올릴 거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를 낮춰야 돼요,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실제 리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기대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 정말 안 좋아지고 지금 우리 다 프라이트 하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 올려도 멈출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게 만들려고 전 세계가 똑같이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호주는 기존 캐시 레이트가 제 생각에 5%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모기지 레이트는 베리어블 한 7%까지 갈 거고 픽스드는 8%까지 갈 수도 있어요. 8, 9%. 이미 6%예요, 픽스드는. 이미 6%예요. 예. 근데 그게 나쁘냐? 아니요. 지난 30년 동안 보면은 그 에브리지 아웃이에요. 예, 그러면은 why do you complain? It's just been cheap money for a while. Yeah.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댑션을 잘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이지 높은 레이트가 아니에요. 이게 야 연준이 그러니까 호주 RBA가 야 이거 8%야. 지금 앞으로 5% 더 올릴 거야. 근데 그 대신 8%에서 멈출 거야 나는. 이라고 만약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혼동 안 해요. 혼동 안 해요. 근데 이렇게 말을 못하는 이유는 기대 심리 때문에. 이거를 밟아야 되거든요. 연준 입장에서는 8%에서보다는 7%가 나고 7%는 6%가 나요. 캐시 레이트는. 왜냐면 안 그러면 리세션이 바로 와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이든. 이게 멈추는 순간 리세션으로 갈 거고 그때는 다시 풀어야 돼요. 이거에 항상 역사는 이거의 반복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뭐 호주 부동산이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 말은 되게 많죠. 시드니 뭐 30%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역사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호주 부동산이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2%예요. 코비드 때도 1.9%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떠드는 소리고 90 그러니까 뭐 좀 심하게 하면 개돼지 뉴스라고 그러죠. 왜냐면은 국민의 개돼지로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99%는 그 개돼지 뉴스에 넘어가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막 빚을 내서 막 엄청나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래서 늘 빚을 안 갚아요. 왜냐면 어차피 달러 밸류가 다 내려갈 건데 내가 지금 열심히 번 돈으로 뭐하러 이걸 하나. 그러니까 이게 리얼 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테이크어웨이 인트레스트 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호주가 지금 6%에서 7%까지 가요. 지금 현재 이제 이번 끝나면 7%라고 보면 되고 미국은 거의 한 9% 넘어갔고 7% 빼기 현재 지금 이자예요. 캐시레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캐시레이트 아무리 좀 올렸다면 한 3%?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7% equal 2.5 하면은 4.5잖아요. Every dollar I borrow, I make 4.5%.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내가 어떤 투자를 생각하는 거하고 그냥 뭐 부동산 뭐 앞으로 여기 올림픽이 있을 거래. 여기 앞으로 뭐 사람들이 많이 샀대. 라고 하고 여기 오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더 narrow down을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해야 되냐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거는 되게 스피시픽하게 들어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 것 같고 그리고 내가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하면서도 헷갈려요. 본인이 내가 이 집을 사는 게 나? 오프터 플랜을 사는 게 나? 땅을 사서 짓는 게 나? 사서 분할을 시키는 게 나? 옛날 거 사서 레노베이션 하는 게 나? 아니면 블루칩 에어에 좋은 걸 사는 게 나? 너무 옵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가 골라드려도 저도 헷갈려요. 이게 이분한테 맞나? 그리고 고르시면서도 아니 저번 주에는 북쪽에 이걸 보여줬다가 이번에는 남쪽에 거의 쓰러져 가는 집을 보여줬다가 이번에는 코너 집을 보여줬다가 어쩔 때는 헥타르를 보여줬다가 이게 다 같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되게 단순해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동산의 개수를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누워서 그냥 돈 벌고 싶은 욕심. 저는 옛날에 사업을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10개를 넘게 했어요. 알아보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지금 그냥 단순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3개가 되거든요. 더 하자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못해요. 저는 사실은 세미 리타이어를 한 상태고 완전 풀 리타이어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제 앞으로는 캐시 플로우예요. 저는 안 올라도 돼요 집값. 물론 안 올리지 않겠죠. 모르겠죠. 근데 제 포커스는 캐시 플로우로 이제 완전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every week 저한테 얼마를 주면은 그냥 땡큐예요. 그냥 그게 저의 이제 지금의 저는 그 스트래티지인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acquisition phase가 있어요. 이때 막 사는 때예요. acquisition을 해야 돼요.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내가 어느 주에 살지, 얼만큼 내가 스프레드 아웃을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부동산들을 살지 이런 것들 어큐지션 페이스에서 내가 몇 개를 살 수 있을지도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내가 5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3개밖에 못 살 것 같아. 난 10개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큐지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홀드해야 제일 재미없죠.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같이 요번에 이제 전 세계적인 부동산의 어떤 정말 슈퍼 사이클이 와서 가만히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재산이 정말 2배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앞으로도 미국이 피해 커런시를 정말 폭발을 시켜가지고 또 한 번 리세션이 지금 미국은 리세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왔어요. 발표를 안 할 뿐이에요. 발표하는 순간 연준은 바보가 되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연준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고비를 놓쳤다예요. 결국은 걔네가 발표할 수 있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하지만 실적으로 리세션 페이즈로 들어갔어요. 연준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달러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하락을 확 더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미 하락을 많이 더 하면은 내가 빚이 5 million이 있었는데 10 million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nothing이 될 수가 있어요. nothing이라는 게 zero는 힘들지만 어느 순간 BMW 7 시리즈가 5 million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랑 비교해볼 때 지금 한 25만 불 하잖아요. BMW 7 시리즈 호주에서는 4배 정도가 하락을 해버릴 수가 있다고요. 정말 short period of time에 그게 말하는 거 5년이든 6년이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5 million 빚은 BMW 5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거 빌리려고 바락바락 했지만 그럼 나는 너무 좋은 거죠. 70년도에 미디안 시드니 프라이스가 부모님이 그때 계시지 않으셨어요? 85년도면은 아마 한 10만 불 했을 때예요.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정말 식빵하고 잼만 발라 먹던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버틸 때들이 왜냐면 제가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 건물주들이에요. 뭐 그릭 분들, 이태리 분들. Yeah. 그 할아버지들 만나잖아요.
Why do they complain? 나 때는 나 첫 집 살 때 18%였어, 19%였어 이러거든. 그분들은 거의 생명을 걸고 샀던 거예요. 근데 10만 불밖에 안 했어 지금. 그때 이자가 내가 빌린 게 8만 불이야. 지금 8만 불이면은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밸류에이션을 했다고요, 달러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야, 집이 2 밀리언이래, 3 밀리언이래. 너무 큰 돈이잖아요, 투자 입장으로서. 근데 그게 70년대가 40년이 지나서 지금 연 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저는 그게 압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론이 너무 길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우리가 짜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호주 부동산을 몇 개를 살 건지, 얼만큼을 투자를 할 건지, 뭘 이룰 건지를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런 동네가 좋습니다, 저런 집이 좋습니다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